자유롭고 수평적이고 창의적이면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을 누릴 수 있다. 요즘 취업이 참 많이 어렵고 언론에서도 많이들 스타트업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발리라의 김준재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직급이 없는 수평적인 관계, 마치 외국에 있는 기업과 같은 자유로운 근무 환경, 빠르게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구직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좋은 스타트업을 선택하는지, 스타트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성장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내가 회사의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해야 할 일이 끝도 없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회사가 자유롭고 수평적이라는 것은 회사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직과 운영의 개념조차 없어서 오히려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면접을 볼 때 넉넉한 스톡 옵션을 제안한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대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자유로운 출퇴근과 다양한 부대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아직 연봉만큼은 높게 줄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스타트업의 근무 환경은 정말 소수의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들이지, 현실의 대부분의 작은 스타트업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같이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이 있는 곳이 스타트업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드리는 첫 번째는요, 내가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사업 분야와 기술을 확인하는 거예요. 스타트업이란 것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언제 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회사를 선택하기 전 내가 이곳에서 쌓을 수 있는 기술과 경험들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시장이 작지만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인지, 아니면 이 회사가 망해서 내가 나왔을 때 내가 이곳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업무와 회사는 무엇이 될지와 같은 다음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가상화폐 관련 스타트업에서는요,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아니면 O2O나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에서는 B2C 서비스의 데이터 분석 방법들, 아니면 또 핀테크 관련 기업에서는 금융 관련 보안에 관한 지식과 기술과 같은 아주 특별한 기술과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면 내가 면접 보는 그 스타트업이 규모가 조금 작고 근무 환경도 조금 열악할지라도 어떠한 특수한 분야,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 특정 해당 분야의 리딩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러한 기업이라면 아무리 스타트업이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투자 정보를 참고하라는 건데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사들은 절대 자기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아이템이 정말 괜찮은지, 망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투자금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리저리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여러 곳에 투자를 여러 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또 이러한 투자금으로 인한 기본적인 경영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망할까봐 걱정이 되셔서 못 가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업의 투자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도 스타트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사수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직장 생활에서 좋은 사수를 만난다는 건 회사 생활에 정말 중요한 일이고, 스타트업과 같이 기업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러한 사수, 선배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업무 스킬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접근하는 태도와 생각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본인이 학습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환경이기는 하지만 사회 초년생일수록 팀장, 리더, PM과 같은 내가 한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스타트업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꼭 확인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마지막 방법은요, 내가 지원한 스타트업의 대표님을 통해 확신하는 건데요. 앞에서 말한 방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업을 점검해 보았다면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신하는 단계인데요. 스타트업은 사실상 대표의 경험과 역량이 비즈니스 성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표의 생각 자체가 기업 문화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면접이나 입사 전에 대표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꼭 이렇게 만나셔서 대표님이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큰 열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떤지를 꼭 직접 몸으로 한번 꼭 느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도 위험하지만 이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 확신이 있어야 회사를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 회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회사를 떠날 건지 계속 남아서 업무에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빠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최종 입사 전에 꼭 대표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비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의 면접은 대기업의 면접과 조금 다른데요. 기업에 항상 높은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들을 지원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일방적인 각가을의 태도로 면접을 임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스타트업인데도 여러분이 면접을 통해 갑질을 경험하셨다면 그런 회사는 더더욱 가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타트업 면접을 볼 때 대표님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모든 것들을 미리 정리해 가셔서 꼭 한번 물어보셔야 하고요.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질문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배려도 해주시면서 사업에 대해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몸으로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회사의 직원인 것이고 월급을 받는 직원은 회사에 기여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세계 만국 공통의 모든 직장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오히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일당 100과 같은 멀티 능력을 발휘해야 할 가능성이 큰 곳이 바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퍼포먼스와 개인의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꼭 사전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성공을 응원합니다. 자발리라였습니다.